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우리의 선택 특집 아침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투표가 이제 5시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14,000여 투표소에서 현재까지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국 각 지역 연결해서 투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 투표가 끝나면은 JTBC가 단독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출구조사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서울 투표소부터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조보경 기자, 투표와 출구조사가 지금 함께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JTBC 출구조사가 진행 중인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제 옆을 보시면 흰색 모자를 쓴 JTBC 출구조사원들이 보이실 겁니다. 출입구에서 나온 시민들께 누구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마친 시민 5명 가운데 1명을 뽑아서 설문지를 드리면 성별과 연령 그리고 투표한 후보를 적는 방식입니다. 출구조사는 투표 시작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진행하고 있고 오후 6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출구조사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투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거동은 힘들어도 투표는 꼭 하겠다며 지팡이를 짚고 온 할아버지부터 또 4사람이 모두 함께 투표장을 찾은 가족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소중한 발길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생 처음 대선 투표를 하러 왔다는 한 대학생은 미래를 더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후보에게 투표했다며 뿌듯해했습니다. 이곳뿐 아니라 서울 여러 다른 투표소에서도 대체로 원활하게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만 강동구 한 투표소에서는 잠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약 30분간 정전사고가 나서 손전등을 들고 투표하는 등 유권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있었지만 지금은 복구된 상태입니다. 오전 10시 기준 서울 투표율은 11.2%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경기 투표율은 다소 높은 1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 금화초등학교에서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정전사고가 난 곳도 있었군요.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산 진구청 투표소에 취재기자가 지금 나가 있는데요. 불러보겠습니다. 배승주 기자, 지금 그것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면서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산도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제가 투표 시작 시간인 오전 6시 이전부터 이곳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을 만났는데요. 그중 김은지 씨 가정은 오전 8시 반쯤 온 가족이 함께 투표했습니다. 김 씨는 소중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잠을 자던 3남매를 모두 깨워 투표소에 왔다고 했습니다. 생후 33일 된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투표하는 분도 있었고 다리를 다쳐 목발을 짚고 오거나 아흔을 넘겨 휠체어를 타고 온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군요. 부산에서는 기장군이 그중에서 기장군이 사전 투표율이 가장 낮았는데 현재까지 가장 높은 투표율을 지금 보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치른 부산의 사전 투표율은 34.25%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조금 낮았는데요. 당시 기장군의 사전 투표율은 28.57%로 부산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17.4%로 부산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때 나오지 않은 분들이 투표 당일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부산 전체 투표율은 15.4%입니다. 예. 그런데 투표하시는 분들 중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오늘 아침 6시 20분쯤 부산 진구의 한 투표소에서 50대 남성이 휴대폰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선관위는 이 남성을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해운대구의 투표소에선 60대 여성이 휴대폰으로 투표용지를 촬영하려다 선거관리원의 제지를 받았습니다. 투표소에 왔어도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도 있었습니다.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 장소를 혼동해 되돌아간 겁니다. 부산에 마련된 투표소는 918곳입니다. 사전 투표 때와 달리 오늘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진구청에서 JTBC 배승주입니다. 네, 서울과 부산 상황 보셨고요. 이번에는 호남 지역 투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광주 전남과 전북은 2명 중에 1명이 사전 투표를 했을 정도로 선거 열기가 뜨거운 곳인데요. 광주 투표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정진명 기자, 그곳 지금 투표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광주 광산구 첨단 다목적 체육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투표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표소는 광주 367곳, 전남 862곳, 전북 611곳에 설치됐습니다. 투표 시작 즈음에는 유권자들이 길게 줄을 서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유권자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첫 투표를 하게 된 고등학생 유권자부터 노인들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온 유권자 등 가족 단위로 투표소를 찾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투표율은 광주 9.3%, 전남 9.5%, 전북 9.8%로 지난 대선 같은 시간대보다 다소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예. 지금 정 기자가 얘기한 대로 호남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지금 가장 높았던 곳인데 오늘 투표율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네, 지난 4일과 5일 치러진 사전 투표에서 호남 지역은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전남 51.45%, 전북 48.63%, 광주 48.27%로 전국 시도별 사전 투표율 1, 2, 3위를 기록했는데요. 호남 유권자 2명 중 1명꼴로 이미 투표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사전 투표율은 오후 1시 공개되는 투표율부터 합산됩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광주 82%, 전남 78.8%, 전북 79%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사전 투표에 이어 본 투표까지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투표소에서 JTBC 정진명입니다. 선거 상황실입니다. 지금 시간 오전 11시 7분이 막 지났습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투표소 14,464곳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5시간 정도가 조금 지났는데 현재 투표율은 몇 %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광역 시도별 투표율 살펴보겠습니다. 김정기 화백의 붓펜을 따라 전국을 돌아볼 텐데요. 펜 끝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서울입니다.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470m 전망대에 서면 서울이 한눈에 들어오겠죠. 서울 이 시각 투표율 15%입니다. 네, 다음으로 낭만과 영화의 도시 부산, 시원한 현수교가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데요. 이 투표 마치신 분들 광안대교 배경으로 사진 찍으러 가볼까요? 부산 투표율 15.4%. 여기가 어딘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대구 막창 맛집인데 고소한 막창 드시면서 JTBC 선거방송 보고 계시군요. 대구 투표율 18.7. 네, 인천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도시, 인천공항에 있는 인천. 코로나19 이후론 여행길이 끊겨 썰렁한 날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떠날 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인천 투표율은 15.7%입니다. 네, 투표함에 뻗은 이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광주 5.18 시민군들도 한 표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 건물 앞 5.18 민주광장인데요. 민주화 운동의 무대, 광주 13%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것, 로봇일까요? 사람일까요? 로봇 인간이 대전 개덕 연구단지 앞을 뛰놀고 있네요. 이어서 로봇 강아지도 보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지 대전 투표율 16.1%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체통, 울산 간절곶에 있는 희망우체통에 우리의 바람이 담긴 편지를 붙여봅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해가 뜨는 이곳, 울산 투표율 16.4%. 출입증을 찍고 있는 이 사람은 세종시 정부청사로 출근하는 공무원이네요. 선거일인 오늘은 출근 대신 귀중한 한 표 행사하러 다녀오셨겠죠? 행정도시 세종, 투표율 14.3%. 이번에는 고즈넉한 성곽 둘레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수원 타성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이름을 올렸죠. 전체 유권자의 4분의 1이 사는 경기도, 투표율 16.7%. 양떼들이 풀을 뜨는 이곳은 강원도 대관령입니다. 산불로 피해 입으신 분들은 모두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강원의 자연도 되찾으시기 바라면서 강원도 투표율 16.3%.
산새들이 지저귀는 이곳은 충북 충주호입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서 화려한 풍광을 카메라에 담는 분들도 보이는데요. 이 충북에서는 16.7%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아래 충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이 있는 충남 천안, 유관순 열사의 고향이기도 하죠. 애국선열의 피로 되찾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충남 16.9%입니다.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의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북 전주 한옥마을 모습인데요. 선거 포스터를 보면서 저마다 한마디씩 하고 있습니다. 전북 투표율 13.8%. 구경꾼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지난해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오른 이곳에서 다시 한번 꿈의 도전이 펼쳐집니다. 전남 투표율 13.3%. 네, 이번엔 산불 피해가 컸던 경북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돼서 도민 모두가 각시탈과 하회탈처럼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경북 투표율 16.3%입니다. 네, 바로 아래 경남으로 갑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거대한 선박을 만들고 있는데요. 용접공도 투표를 독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허리, 경남 투표율 16.8%입니다. 마지막은 제주인데요. 한라산이 우뚝 솟은 제주. 도라르방도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을 날 머지않아 오길 바랍니다. 제주 투표율 17.3%입니다. 김정기 작가의 부편을 따라서 전국을 돌아봤습니다. 이 시각 전국 투표율은 16%입니다. 이어서 광역별 최고 투표율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가 현재 가장 높은 투표율 보이고 있네요. 대구 18.7%, 제주 17.3%, 충남 16.9%, 이어서 경남과 충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대로 가장 낮은 투표율 순위도 살펴볼 텐데요. 광주가 현재 가장 낮습니다. 13%고요. 이어서 전남이 13.3%, 전북 13.8%, 이어서 세종과 서울이 순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최근 선거 투표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시 기준이네요. 이번 선거 투표율 16%인데 앞서 지난 총선이었죠. 2020년 총선은 15.3%, 2018년 지방선거는 15.7%, 그리고 지난 대선은 19.4%, 2016년 총선은 16.1%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 총선, 2016년 총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이어서 대통령 선거만 따로 뽑아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치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16%, 지난 19대 대선 19.4%, 18대는 26.4%, 17대 21.8%, 16대는 24.6%였는데요. 아무래도 사전 투표가 높았던 만큼 조금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투표율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은 길고도 치열했던 대선 레이스의 막이 내리고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이 탄생을 합니다. 극단적인 진영 대결 구도 속에서 진보와 보수가 총력전을 펼친 이번 선거. 난무하는 네거티브 속에서 피로감도 컸지만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할 정도로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그리고 고석승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쭉 보셨습니다만은 아침 6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5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투표율이 한 전국적으로 16% 정도를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14,0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원활하게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 말씀하신 대로 전국 16% 기록했습니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017년 대선은 19.4%, 2020년 총선은 15.3%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보다는 낮고 총선 때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 겁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본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 평론가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요번에 최근의 대선 그 투표율들이 보통 70%대였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80%가 과연 넘을 수 있을까? 이것도 관전 포인트던데요. 지금 현재 오전 상황으로는 쉽진 않다.
80%까지 가기는 쉽지 않고요. 어. 지금 추이로 보면 네. 물론 이제 어느 시간대에 특별히 또 몰리는 시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이건 우리가 예상은 불가능하거든요. 음. 한 70% 중반 정도 갈 것 같은데 예. 지난 대선 2017년 대선에 77%를 넘길지 못 넘길지 그 정도 네.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다소 낮다. 이게 대선보다는 총선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전투표가 자리를 잡아서 네. 본투표에서 투표하던 분들이 자, 이젠 사전투표도 괜찮네 해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분산 효과가 아마 빠진 것으로 좀 예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예. 물론 이제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정도 추이라면은 저도 80%에 근접하거나 넘기를 기대했는데 오전 추이를 보니까 70% 중반 전후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워낙 사전 투표율이 높아서 네. 36.9%였죠. 그렇죠. 거의 37%였고 세 분 중에 한 분은 뭐 투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유권자 예, 예. 세 분 중에 한 분은. 3명 중에 1명 이상은 예. 이미 투표를 한 분들이고 예. 나머지 분들이 이제 얼마나 가느냐 예, 그것으로 그래서 오늘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워낙 높아서 그게 과연 투표 결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본 투표가 높은 거랑 사전 투표율이 높은 거랑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소장님? 그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가 과거에는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세대의 이념 성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바뀌어서 예. 높다고 해서 어디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단정적으로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번이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이제 지금 환자들이 폭증하고 있는 속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어서 예. 아마 그 효과도 우리가 사전 투표 때는 그 효과를 충분히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본투표 지금 투표율 상황이 지난 총선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코로나 변수가 조금 크게 작동할 수도 있겠다. 이걸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 코로나 변수요. 네. 자, 조금 전에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당에 좀 유리하다. 네. 뭐 이런 불문율이 좀 네네네.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네. 많은 통념들이 깨져나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론도 조금 이제 과거와는 맞진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면 86그룹 용태론 이것도 이제 하나 이슈가 됐었는데 예. 60대 초반부터가 이제 86그룹이에요. 네. 60년대생, 80년대 학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60년대도 보수화됐다. 이거는 이제 좀 바뀌고 있고. 예. 40, 50대는 지금 이제 친여 성향이 좀 확실히 강한 것 같고. 예. 그리고 이제 2030 세대가 과거에는 신보수 현상이라고 불렀는데 예. 이것도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이념이 보수다 진보다가 아니라 그것이 네. 이념 성향이 강한 게 아닙니다. 예. 실용주의로 어떤 정치가 나에게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는 이익을 주는가 예. 이게 관심이 있는 게 예. 지금 삶이 척박한 2030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어떤 정치 논리보다는 구체적인 정책이나 공약을 뜯어보고 네. 이 후보에 대한 호불호를 이제 가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젊은 청년층에 있어서는 오히려 탈이념 성향 우리가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사전투표의 효능감을 많이 느꼈어요. 네. 사실은 예전에는 평일날 투표하러 가는데 그때는 날씨 효과도 얘기했었습니다. 과거에. 예. 비가 많이 오면 젊은이들은 가지 않는다. 또 어르신들은 눈이 오나 맞아요. 비가 오나 아침부터 투표장에 그런 얘기 많이 가신다. 했습니다. 날씨 네. 좋으면 놀러 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네. 이제 투표를 사흘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투표장에 많이 가고 또 그들의 이념 성향을 진보로 단정 지을 수가 없고 대신에 이번에 좀 강해진 것이 세대론이나 이념론은 약화됐는데 오히려 젠더 갈등, 그러니까요. 양성 문제는 오히려 좀 갈등이 더 커진 네. 것 같아서 예. 선거에 좀 새로운 영향들이 많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가 뭐 지금 뭐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 프로그램 보일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제 비호감 역대급 비호감 네. 선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막판까지 어느 후보한테 표를 던질까 갈등하시는 분들 이제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유권자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네.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유권자가 표심을 정하는 시기는 보통 예전엔 3일 전이라고 많이 이제 조사를 통해서 보면 3일 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 조사를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조금 더 오래 후보들을 본다 이런 흐름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권자분들께서 최종 그 표심을 정하는 요인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요인이 있고 이슈 요인이 있고 정당 요인이 있고 미디어 요인이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상황은 이제 그 양강 구도인 상황이다 보니까 네. 사실 정당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후보자 요인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이다 보니까 예. 사실은 이제 그
유권자분들께서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지지하지? 그래서 어떤 대세의 흐름을 좀 타려는 그런 좀 경향도 조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 분석에 따르면은 디센트 이펙트라고 그래서 가장 최근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나에게 줬던 또는 내가 봤던 그런 뉴스라든지 이런 예. 거에 따른 후보는 찍지 않는다. 이런 또 효과도 이펙트도 있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게 기억이 그 순간적으로 더 영향을 주는 형태로 그렇군요.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은 이제 검증이 된 내용은 아니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리포트를 하나 보고 올 텐데요. 어제가 이제 유세 마지막 날이었잖아요. 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었는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청년과 함께하는 일정으로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유미혜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마지막 유세는 서울 홍대 거리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인정하고 합심해야 한다면서 이 말을 꼭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 함께 손잡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또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되는 우리 같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윤석열 후보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마지막 유세는 강남역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보내는 감사 메시지로 선거운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세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힘내십시오. 저는 모든 걸 다 바쳐서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앞서 두 후보의 피날레 유세는 서울 청계광장과 시청 앞 서울광장, 촛불 집회의 상징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압승을 각각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 후보는 역대 대통령들을 언급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고 김대중 대통령이 못다 이룬 평화 통일의 꿈을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반칙과 턱과 남는 세상의 꿈을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윤 후보는 사법 처리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이 강성 노조, 이게 왜 강성인 줄 아십니까? 세고 열심히 해서만 강성이 아닙니다. 불법을 일삼습니다, 여러분. 부정, 부패는 지위, 고하, 이편, 저편, 막론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으로 처리되게 할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대화 신촌, 마지막 홍대까지 피날레 유세 일정을 대학가로 가득 채웠습니다. 페미니즘을 두고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는데 먼저 윤석열 후보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와 관련해서는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일부다. 너무 훌륭한 말이에요.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는 페미니스트다 이렇게 기사가 났는데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늘 하루 종일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쪽에만 쓰십시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재명 후보님, 초반에 어느 줄에 서는 것이 더 평화되나 고민하다가 이재명 후보님, 딴소리 하지 말고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부터 밝히세요. 심 후보는 덜 나쁜 대통령에게 한 표를 주면 나쁜 대통령끼리 경쟁하는 것이라며 소신 투표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예, 후보들 대체로 어제 이제 마지막 날 유세는 이제 젊은이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 사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상당히 이제 초박빙의 그런 상황을 보였었는데 그게 이번 선거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전 초반부터 보면 정말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지지율이 역전에 재역전 이렇게 거듭하는 양상을 보여왔는데 이 JTBC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실시한 조사를 한번 보면 이재명 후보 36.6%, 윤석열 후보 42.3%였습니다. 5.7%포인트 차이인데 오차 범위 안에 있는 접전입니다. 조사에 따라 편차는 있습니다만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상당수가
이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그런 대선이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조사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3월 초란 말이죠. 네. 근데 단일화는 3월 3일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과연 안철수 후보의 표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이런 점도 상당히 막판의 관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네. 야권 단일화 변수가 핵심 변수로 꼽혀왔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정 토론 마지막 토론이 끝났고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는 완주할 것 같은 스탠스를 보였어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예.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오히려 역풍이 더 크게 불 것이다. 예.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했고 예. 근데 이제 바로 그날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 지금 선거전으로 돌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다음 날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는 다 있을 텐데 예. 안철수 전 후보의 표는 분산됐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어느 쪽에 유리하게 분산됐느냐는 네. 결국은 개표 과정을 다 끝내야 열어봐야겠죠?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제 초 후보들 사이에서 초박빙의 상황,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고요. 진보 진영에서 이제 승리를 한 경우에는 상당히 3%포인트 이내 초박빙 결과들로 승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선거가 재밌는 이유가 비호감 선거인데 왜 이렇게 초박빙이 될까? 그 이유는 이제 결국은 거대 양당이 존재하고 그 속에서 결집도를 높이는 선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예. 삼지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초박빙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난 그 역대 선거와 가장 비교한 흐름을 갖는 게 지난 12대 대선이었던 것 같아요. 12년도에 있었던 그 네. 대선인데 그때도 양당 후보들이 진영의 결집을 이루는 그런 선거였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4% 그러니까 좀 앞서는 흐름을 보이다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통해서 따라잡는 그런 예.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그 중장년층 여성층의 표심이 이번에 여성 대통령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흐름이 바뀌면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에는 그 지금 비호감 대선이지만 여성의 표심이 결국 후보 대통령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는 추세가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2012년도도 추세가 좀 이렇게 좁혀지는 양상이 그렇습니다. 되는데 맞습니다. 막판 요 구간에서 어떻게 이게 변화가 있을지 그게 이제 상당히 그렇습니다. 결과를 좌우하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경제 민주화와 결국 예. 여성 대통령 이 두 가지 이슈가 여성 대통령을 만드는 흐름을 끝에 가져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리고 대체로 여론조사들 요번 여론조사들을 쭉 보면 말이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았다. 늘 50%를 네, 상회하는 맞습니다. 그런 여론조사가 많아서 특히 이제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라고 이제 구호를 외쳤고 이재명 후보 역시 정치 정권 교체. 교체는 아니지만 네. 정치 교체 네. 이런 말로 계속 끝까지 이제 몰고 왔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이제 여당이 그것은 좀 궁지에 몰린 것이죠. 정권 교체 여론이 과반을 넘고 있다. 네. 그렇다면 투표를 하면은 그냥 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도 정권 교체의 효과가 있다. 이게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 정부에서 이재명 후보가 탄압받았다. 네. 이런 이제 또 표현을 쓰게 하는 이 빌미가 됐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 측의 이제 선거 전략은 자, 이재명 후보의 당선도 충분히 윤석열 후보 못지않게 이 정치가 교체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예. 그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여야가 크게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시장에 이제 맡기고 그리고 공급을 강화한다. 이런 부분은 비슷하고 세금에 대해서도 서로 공방은 주고받았지만 사실은 대부분 이제 저 중과세 부과를 유예한다든가 이런 건 비슷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정책은 거의 수렴되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래서 정권 교체냐 정치 교체냐 어쨌든 국민들이 좀 뭔가 새로움을 기대하는 것에 대해 부응하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소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이제 어떤 부분이 더 체감됐는가는 역시 승패의 결론이 나봐야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좀 새로운 노력을 해서 심지어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다. 예. 이걸 강조하기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또 이것을 이제 윤석열 후보가 받아서 네. 이재명의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과 다르게
더 나쁘다 이런 식으로 또 지금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네. 예. 자,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설득이 됐을까? 이건 뚜껑 열어봐야 그 알겠네요. 부분을 짧게 덧붙이면은 과거에는 이제 여당의 후보가 국정 안정이라는 큰 프레임, 구도의 안정론을 요하는 그런 선거 프레임을 내세웠고 야권의 후보들이 나는 그 속에서도 내가 더 뛰어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대선은 그게 좀 뒤바뀐 여당의 후보가 인물론을 내세우고 야권의 후보가 구도를 내세우는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게 이번 선거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제3지대 입지가 좀 많이 줄어든 그렇습니다. 느낌인데 예. 안철수 후보가 일단은 사퇴를 했고 네. 심상정 후보 역시 중간에 많이 그 지지율이 높지 않아서 네. 돌연 잠적을 했던 그런 맞습니다. 사건도 있었고요. 지난번 대선에 비하면 이제 네. 최근까지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고 심지어 마지막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지금 제 지지율보다 3배 더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네. 아주 구체적인 이제 목표를 얘기하기도 해요. 두 네. 자릿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심상정 후보가 워낙 존재감이 없고 힘들어지다 보니 선거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이 당에 대한 불만이다. 아니다. 지금 선거 구도에 대한 불만이다. 그런데 이게 잠적 칩거라고 하는 좀 초유의 상황이 나왔습니다. 후보 사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돌아왔고 지금 완주를 했는데 예. 왜 이렇게 제3지대가 사라졌느냐. 사실은 지금 김동연 전 후보 같은 새로운 물결, 신당 창당을 하면서까지 이러한 노력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프레임을 양쪽 다 탈출해야 되니까 총 결집을 하다 보니 예. 중간지대가 양 당에 흡수되면서 좀 사라져버렸다, 유명무실해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사전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고 오늘도 열기를 띠면서 투표가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5년간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한테 국민은 어떤 것들을 바라고 있을까요? 그 목소리를 홍지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고 가장 많이 언급한 과제는 바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장사도 안 되고 침체됐잖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는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물가 안정됐으면 좋겠고. 집합금지 돼가지고 우리는 하루에 한 번 하면 2번밖에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름값은 오르지. 특히 높아진 집값을 잡아달라고 말합니다. 서울이 월세나 전세가 너무 비싸서 청년들이 살기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대학생들도 마음 편히 자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는 더 집값이 하향 안정됐으면 좋겠어요. 하향 안정돼야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결국은 뭐 이 월급이라든가 이 벌이보다 그걸 못 따라가니까. 교육 문제도 빠지지 않습니다. 입시하면서 스트레스 안 받고 되게 자유롭게 이런 입시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교육 바깥에서도 다양한 교육을 받으면서 좀 불안정하지 않은 학생들이 좀 꿈을 마음껏 펼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노인복지 문제를 일자리로 풀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되게 벌써 75세면은 사회생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죠. 어디 가도 다 냉들 받는 나이 아니에요? 한원계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활발하게 사회활동을 좀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더 좋겠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게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의 입장으로서 저도 길 갈 때 특히 좀 초저녁이나 이럴 때 되게 불안하고요. 범죄에 대한 그 형벌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비장애인과 똑같이 노동하고 일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장애인들이 피부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을 성적 지형이나 정체성으로 인해서 차별 없는 평등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만들어주시기를. JTBC 홍지용입니다. 네, 최영일 평론가 그리고 이은영 소장, 고석승 기자와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선거가 네거티브전으로 이제 많이 흐르면서 선거 기간 동안 후보들이 내놓은 이제 공약에 대한 이제 검증이나 평가가 약했다. 그래서 또 공약에 대한 신뢰도 또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약들을 많이 내기는 냈어요. 안 낸 거는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양당이 이쪽에서 내면 저쪽도 똑같이 비슷한 걸 또 내고 이러다 보니까 차별성이 없게 느껴지는 그런 대선이 이번 대선이 되어버린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TV 토론이 이제 원래 TV 토론의 그 효능이라는 거는 지금 각 그 지지층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는 그런 이벤트인데 이번에도 TV 토론은 그런 영향이 있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TV 토론의 횟수가 너무 적었고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횟수가 적다 보니까 이 제도적으로 횟수를 좀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지금 다자구도로 자꾸 이제 후보들이 나오다 보니까 심층적인 내용을 접근할 수가 없다. 이런 불만들이 제기가 되어서 네. 양자 토론의 필요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대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고 저희 기자들 지금 투표소 앞에 가서 출구조사하는 모습까지 이제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오늘 확진자 투표까지 하면은 7시 반에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가 자정쯤 승리를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만은 고석승 기자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언제쯤 윤곽이 좀 나올까요? 당선자 윤곽이? 일단 뭐 저희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일단 이번 선거는 초접전일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이 네. 코로나19로 확진자 투표가 저녁 7시 반까지 이어지면서 네. 당선 윤곽도 그만큼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내일 새벽 1시 전후로 해서 이 당선자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만약에 개표 중후반까지 이렇게 접전 양상으로 가게 된다면 조금 더 늦어져서 뭐 새벽 3, 4시 정도에 당선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예전 대선보다는 네. 투표 시간이 조금 더 좀 뒤로 늘어나서 7시 반까지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일반 투표자분들하고 사실 확진자 투표 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겹치면 안 되니까. 동선이 겹치면 안 돼요. 예. 사실 이제 그 일반 투표자분들이 좀 더 일찍 끝내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일찍 끝나기는 어렵고요. 오히려 늦어지겠죠. 지금 이제 원칙으로 본다면 6시까지 투표소에 줄을 서게 되면 6시가 지나도 이분들은 다 투표를 해야 됩니다. 대기표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6시부터 시작하는 확진자 투표가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7시 반에 종료로 돼 있지만 7시 반까지 줄 서서 줄이 길면 이분들이 다 끝나려면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최악의 경우 한 8시 즈음 투표가 완료된다고 하면 지금 선관위는 어쨌든 7시 반부터는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을 해서 8시 10분부터 개표를 시작한다. 그럼 지금 아까 이제 고 기자님 말씀처럼 윤곽이 드러나는 건 새벽 1시쯤으로 추정하는 게 이제 선관위 입장인데 출구조사 발표가 7시 반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오차 범인의 박빙이면요. 제가 보기엔 동틀 때까지도 계속 개표를 봐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은영 소장께는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누가 될까요? 지금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있는데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이 출구조사가 이번에 맞출 것이냐 그게 지금 관심사긴 하고 지금 JTBC도 이번에 이제 출구조사를 하는데 맞추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춰야죠. 네,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방송사가 수능을 보는 날입니다, 오늘이. 예, 그리고 답안지를 이제 내일 새벽에는 맞춰보겠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유권자분들께서 투표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되냐도 중요하지만은 저희 입장에서 이제 맞출 수 있는 애 없는데 그것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금융을 부르는 주문 평생 어부바 신협. 요즘 같은 때일수록 바디 프렌드로 매일매일 건강하게. 그래서 10년 더 건강하게 10년 더 건강하게 10년 더 건강하게 10년 더 건강하게 바디 프렌드. 마스크 벗고 호흡하는 순간 바이러스가 기다린 순간 공기 중 바이러스가 당신을 공격하기 전에 세스코 바이러스 99.99% 살균. 바이러스 선제 공격 세스코 공기살균기 풀 라인업. 네, 2022 우리의 선택 특집 아침엔 2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당 개표 상황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 참여를 독려를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구혜진 기자, 민주당 기자회견 내용부터 좀 전해주실까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어 유권자들에게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 대표는 오늘이 앞으로 5년을 바꿀 중요한 날이라며 누가 더 유능한 일꾼일지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1.5%포인트 차이의 박빙 선거를 예측했는데요. 마지막까지 수도권 중도층과 부동층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회 간 대회의실에 마련된 이곳 상황실에도 투표율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설치됐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어제 마지막까지 투표를 독려하며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로 차이를 넘어서서 같은 것들을 더 많이 들여다보고 우리가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합심하고 통합해서 우리 미래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디에서 이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자택에서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앞서 사전투표 첫날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선대위는 이 후보가 선거 기간 동안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전투표 때 이 후보와 함께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부인 김혜경 씨는 오후에 자택 인근 한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후 7시 30분쯤 나올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도 자택에서 지켜볼 예정인데요. 개표 결과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시점에 이곳 상황실을 찾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JTBC 구혜진입니다.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상황실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에 윤영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윤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은 이른 시간이라서 일부 당직자들만 나와서 선거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현재 자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젯밤 서울시장 광장에서 마무리 유세를 한 뒤에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서울의 건대입구와 강남역으로 장소를 옮겨서 자정까지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청년들이 멋진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윤 후보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도 바로 우리 청년들의 열렬한 지지 아니었습니까?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저와 함께 뜁시다. 네, 윤 후보는 오늘 선거 산불 현장 방문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취소했고 저녁까지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자택에서 머물다가 이곳 상황실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은 오늘도 온라인 선거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도 어젯밤 유세를 마친 뒤에 페이스북에 정권 교체 단 4글자의 짧은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오늘 아침엔 정권 교체는 오직 투표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며 투표를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는 라이브 방송을 마친 뒤 저녁 7시부터 이곳 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볼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서 JTBC 윤영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정의당 상황실로 가보겠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투표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의당 상황실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정의당 상황실에는 일부 당직자들이 나와서 투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들은 확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쯤 이곳에 나올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양당 독점 정치를 끝내기 위해선 다당제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막판 유세에서도 이번 대선이 비호감 대선으로 통했다며 제3의 선택지인 심상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기록한 6%대 득표율을 넘어서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심상정 후보도 개표가 진행이 될 때쯤에야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심상정 후보는 투표 결과 발표를 앞둔 오후 7시쯤 이곳 상황실로 올 예정입니다. 심 후보는 어제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자정쯤 충남 태안에 있는 고은호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는데요. 오늘 오전 9시 반에는 경기 남양주에 있는 고 노회찬 전 의원의 묘소를 참배했습니다. 상황실에 나오기 전까지는 경기 고양시에 있는 자택에 머물면서 투표 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
심 후보는 어젯밤 마지막 유세에서 서울 홍대 등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돌면서 청년층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신정치 한 표가 기호 3번 심상정에게 주는 한 표만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생생한 한 표가 될 것입니다. 심 후보는 오랜 양당 정치의 결과 사회 불평등이 커지고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해졌다며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어제가 세계 여성의 날이었던 만큼 여성 지지층을 향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당사에서 JTBC 정아람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닙니다. 서울 종로를 포함해서 5개 지역구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밀려서 주목을 받진 못했지만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 마지막 날 유세 현장에서 감사원장 출신의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는 깜짝 큰절을 하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살기 좋은 종로, 떠나는 종로가 아닌 다시 돌아오는 종로, 편안하고 안전한 종로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소속 정당이 없는 삼선구청장 출신의 김영종 후보는 종로를 문화예술의 1번지로 만들겠다며 최 후보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정치적 욕심을 갖고 대통령이 출마했다가 안 되니까 우리 종로에 와서 대표를 하겠다 그러는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맞대결이 성사된 곳은 서울 서초 갑 지역이 유일합니다. 이정근 민주당 후보는 2년 후에 다시 평가해달라며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는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자신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모두 당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곳은 서울 종로와 서울 서초 갑을 포함해 대구 중구와 남구, 경기 안성, 충북 청주 상당 등 5곳입니다.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 상당은 서울 종로와 마찬가지로 민주당 후보가 없고 대구 중구와 남구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않았습니다. 양당이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접전인 대선에 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후보들은 마지막까지 표심몰이에 집중했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네, 다시 선거 상황실입니다. 유세 현장 보고 오셨는데요.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모두 5곳의 의석을 결정합니다. 투표율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종로입니다. 정치 1번지로 꼽히는 곳이죠. 투표율, 이 시각 투표율입니다. 16.2%. 네, 다음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선거에서 거대 양당이 붙는 곳입니다. 서초 갑인데요. 이 시각 투표율은 15.9%입니다. 네, 6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대구 중남구, 이 시각 투표율은 16.7%. 네, 이번에는 경기 안성인데요. 안성의 투표율은 15.7% 이 시각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지역은 충북 청주 상당입니다. 이 충북 청주 상당의 이 시각 투표율 20%가 넘었습니다. 21.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표 현장을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충청권 선거 때마다 끝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곳 중에 하나죠. 정영재 기자가 대전 투표소에 나가 있습니다. 대전 투표소에서는 저희가 이제 JTBC 앞서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단독으로 실시하는 출구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투표소에 지금 나가 있는데요. 자, 정 기자 어떻습니까? 출구조사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대전 중일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투표소 안이 아니라 투표소에서 50m 정도 떨어진 밖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하얀 모자를 쓰고 계신 분들이 보이실 텐데요. 저희 JTBC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출구조사를 수행하는 조사원 분들입니다.
이렇게 투표소 밖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시는 유권자 5명 중에 1명을 무작위로 골라서 설문지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설문지에 성별과 나이대 그리고 투표한 후보가 누군지 표기해서 종이 상자에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출구조사원분들께 여쭤봤더니 이 투표소에 현재 510명이 넘는 유권자분들이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간혹 응답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많은 대전 시민분들이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도 이곳에서 함께 진행되다 보니 선관위에서도 더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예, 출구조사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충청권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네, 이 투표소에는 제가 새벽 6시부터 와 있었는데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유권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부모님 손을 잡고 투표하러 온 청소년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이 들어가는 걸 막고 있어서 부부가 서로 밖에서 아이를 서로 돌보면서 번갈아 투표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전시 유권자 123만 명이 현재 366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은 대전이 16.1%, 세종시 14.13%, 충북이 16.7%, 충남이 16.9%입니다. 충청권에서 사전 투표율은 세종시가 44.1%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세종시 투표율이 80%를 넘었다는 걸 고려하면 오늘 투표소에 오후에도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전 투표소에서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오전 11시 기준으로요. 오늘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자, 이승환 기자, 현장을 찾는 유권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까? 네, 이곳은 대산초등학교 투표소입니다. 정오가 가까워지면서 투표소를 찾는 사람이 확실히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투표가 시작된 오전 6시에서 7시 때엔 고령의 유권자들이 대부분이었고 지금은 청년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 유권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은 비슷했습니다. 좀 더 안전한 나라가 되길 희망하고 살림살이 형편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대구 지역 투표율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죠? 네, 오전 11시 기준 투표율은 18.7%입니다. 지난 19대 대선 같은 시간 기준 투표율인 20.7%보단 낮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 현재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구 사전 투표율은 33.9%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는데요. 사전 투표보다 본 투표를 선호하거나 결정을 다소 늦게 한 유권자들이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예, 앞서 대전도 잠깐 봤습니다만은 지금 이 기자가 나가 있는 곳도 출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네, 투표소를 나가면 흰색 모자를 쓴 JTBC 출구조사원들이 보이실 겁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오시는 유권자 5명 가운데 1명씩 무작위로 설문지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출구조사는 오후 6시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산초등학교 투표소에서 JTBC 이승환입니다. 네, 이번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지금 나가 있습니다. 정 기자, 현재 투표율부터 한번 종합을 해볼까요? 사전 투표율과 합산한 투표율, 이거는 오후부터 집계가 된다고요? 네, 사전 투표율은 오후 1시부터 반영해 집계됩니다. 11시 기준 현재 투표율은 16%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별로는 대구가 18.7%로 가장 높고 이어 제주가 17.3%, 경기는 16.9%의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 경기 등 사전 투표율이 대체로 낮았던 지역에서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투표율이 13%대로 현재 대체로 낮은 지역들은 전남과 전북, 광주 등입니다. 호남 지역의 경우에는 모두 사전 투표율이 48에서 51%대로 높았던 지역들입니다. 오늘 개표는 투표가 끝나는 7시 반 이후에 투표함을 옮기고 나서 시작되는데요. 전국 251개 개표소에서 저녁 8시 이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34만 명을 넘겼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나 의심 증상자도 이제 많을 것 같은데
일반 투표를 해야 될지 또 확진자 격리자 투표를 해야 될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이제 막 의심 증상이 생겼거나 밀접 접촉임을 안 경우에는 아직 보건소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기관에서 PCR 양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확진자 격리자 투표 시간을 이용해야 하고요. 신속 항원 검사만 양성이 나온 상태라면 일반 유권자 투표 시간에 맞춰서 투표하면 됩니다.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나기 전에는 별도로 마련된 대기소에서 기다려야 하는데요. 오후 6시 정각에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두고 가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후 7시 반까지만 도착하면 투표는 줄이 있더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유권자들은 줄이 겹치지 않도록 가급적 6시보다는 훨씬 앞서 도착해서 투표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네, 2022 우리의 선택 특집 아침엔 2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는 새롭게 탄생한 대한민국의 20대 대통령 소식을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대 대선 투표 소식은 오후 2시에 특집 정치부 회의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